소주값 인상이 하이트 진로에 이어서 롯데칠성 처음처럼 소주값까지 알아보고 싶어서 롯데칠성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액을 예상해 보는 것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이런 뉴스가 검색이 되네요. 롯데칠성 커피 제품 5종 환경 성적 표지 인증 획득. 환경부 운영제도인데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등 5종 제품 인증 획득.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이런 인증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2022년도 말에 ESG 국제표준 인증 국제표준이 발효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이게 아마 인증 제도까지 가지 않겠냐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기업들이 인증 제도가 아니래도 이 국제표준에 준해서 ESG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19만 500원으로서 2021년도 말보다는 5만 7천 원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149%가 로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9천억 원으로서 5,87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ESG 기업 가치로는 3조 원이 되겠습니다. 7천억 정도가 ESG 기업 가치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ESG의 기업 가치 산식에 의해서 뽑아낸 건데, 시가총액에서 총 부채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거를 순부채라고 그러는데, 이 순부채를 빌릴 수 있는 역량도 기업의 가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 이것은 역시 금융가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 이상 주주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이 10.6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손익 내용에 있어서 매출이 15%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이 매출 재료비, 변동비는 약간 작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서 스루풋 회계는 쉽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원재료 가격 인상률보다는 제품 가격 인상이 더 높았다,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추정 또는 추론이 입증될 수 있을까라는 제가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이것은 회사가 발표하는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제품 가격 추이로 나중에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루풋율은 크게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0.1%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7.9%가 증가를 해서 TOE 생산성은 1.19, 0.0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1억 원을 가지고 했다면 3개월 만에 1,900만 원을 벌었다, 이런 의미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519억 원으로서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5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0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증가맥을 빼놓고
나머지 그 금액들은 화폐 단위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재고자산 명세를 그 공시하는데 문자 속성으로 그 입력 저장을 해서 이용자인 제가 분석을 위해서는 일일이 숫자로 숫자 속성으로 다시 입력을 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꽤 상당히 나오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이제 던지고 싶은 게 너희들 그 ESG 이제 한번 가동이 돼 보면은 이렇게 이 말하자면 불성실한 그런 공시는 이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경고 같은 메시지를 좀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ESG 공시 표준의 공정한 표시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나오는데요.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게 이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그 소개하는 일반 사항에서 특별히 그 자기네들도 그 요약 발췌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목적 적합하고, 근데 그 영어 원문은 releva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실하게 표현하며 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적식성 있고 이해 가능하도록 표현해야 된다. 이런 문구들이 문자 속성으로 이제 공개하는 것은 아마 불성실로 불충실하게 표현한다는 거에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목적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릴레벤트하지 않다 이게요. 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그 이용자들이 금융권이나 또는 주주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여만 주고 이용을 못하게 한다면은 그건 매우 그 의도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이 정도까지 하고 또한 회사는 그 분기보고서의 비성분 데이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석을 위해서 작년 말 연간 가공 비율을 적용해서 모든 수치를 역산으로 풀어낸 수치들입니다. 요 누운 글씨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약간 그 갭이 있는 가공 비율이 크게 변동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면은 가공 비율이 좀 증가하고 원재료 비율은 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손익계산서 내용 보면은 원재료가 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뭐 데이터가 있어야 그것을 분석이 가능한 건데 추정에 의한 분석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분기보고서는 생략할 수 있다는 금감원의 그 것들은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재고자산 명세하고 비용의 성격적 그 분류 데이터는 생략해서는 안 되는 그런 데이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공 비율이 이제 24%로 적용해서 가공비를 역산으로 산출해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뭐 전년하고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가공 비율의 변화, 그 다음에 재료 비율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데이터에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한 그 추정으로만 가공 비율이 증가했을 것이다 또는 하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정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는
크게 그 가공 비율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3개월뿐이 안 되니까, 물론 이제 변화가 좀 있긴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뭐 미약 하나만, 미약이라기보다도 끄집어낼 수 있는 근거는 작년 말 가공 비율이다, 뭐 이런 거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산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그 회계 투명성 2단계는 이게 또 그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현금 흐름표는 의미가 있는데, 현금 흐름표는 그 일치 기준,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경영평가지표 매트릭스라고 이제 좀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ESG 표준의 그 용어하고 연관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그 0.1회전, 정확히는 0.09회전이 상승했습니다. 수르푼율도 0.1%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TOE 생산성도 0.08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재고 회전율이 0.09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0.1%고, 수르푼율은 이게, 그 다음에 TOE 생산성은 0.08이고,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그 동일 방향으로 그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투명하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경험상 그런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든가 또는 판매 가격 상승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재료 가격 그 하락이란 것은 2022년 1년이나 2022년도 국내 모든 기업에는 대부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하는 추정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대부분 그 원재료 가격이 그 상승을 했을 것입니다. 소주만 비교를 한다면 주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었다 하는 추정은 백데이터를 보더라도 아마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모순이 있는데, 그 모순을 또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판매 가격보다 덜 그 인상이 된 거라면은 상대적으로 그 원재료 가격은 제품 가격보다 내려간 거다, 뭐 또 이렇게 인식하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임팩트 미래 가치는 20.8%가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율 수금 속도 빨라졌고요. 그러나 매입 채무 대금 지급 속도는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원재료 가격 하락이란 가정 검증은 2021년에서 2022년 특히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모든 국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투명 가정이 성립하려면 원재료 가격 인상률보다 제품 가격이 더 상승했다면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인식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글로써 말씀드린 거를 말로 한 것을 기록으로 좀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 그 소주가 우리가 그 국민 애용주니까 주정 또 주류 용기 이런 걸 보면은 주정이 5.1% 상승을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하이트 진로가 아마 5.4%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돼 있고, 하이트 진로는 이제 주류 용기 병, 그 다음에 뭐 양주병도 있고 맥주병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음료수병도 있겠죠. 요게 이제 9.3% 증가한 거로 돼 있는데, 상승한 거로 두 가지를 합쳐서 단순 평균 2로 하면은 한 14니까 한 7% 정도 상승한 거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맥주 보다도 그 크라우드가 여기 있네요. 이게 소주만 보자고요. 7.7%인데 소주 가격이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는 더 올랐다. 이것으로 보입니다. 하이트질로 꼽아도 그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는 소주 가격을 더 올렸다. 다른 제조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거의 100% 반영을 못하고 경쟁 관계 때문에 제품 가격을 그 원재료 가격 인상률을 그만큼 못 올리는데 이 물장사의 대표적인 그 소주 장사는 원재료 가격보다도 더 인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4,000원 받는 동네에서는 대부분 서울 시내에서 5,000원이 됐고, 그 다음에 5,000원 받는 강남에서는 대부분 6,000원으로 현재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서울 시내에서 3,000원 받고 있는 데는 진짜 미아리, 삼양시장, 이런 골목이나 좀 찾아가야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거기 가서 좀 먹어본 기억이 한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저건 그렇습니다. 현금 재무 지표로 와서요. 캐펙스는 투자된 건 없고 비유동 자산들이 176원이 감소했습니다. 감가상각비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된 수치입니다. 종속기업 비율은 크게 높진 않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04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EAT라는 게 세후 현금이란 거 빼놓고 원가회계, 재무회계 쪽에서는 그냥 세후 순이익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유독 이것을 현금 순이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출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요게 이제 그 현금 수익률로는 3.8%, 전년 동기보다 0.8%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 부채를 730억 원 더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53%가 됐습니다. 50%가 넘으면은 경영권 방어선을 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채 일부 상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게 나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종 자본증권이란 것은 이제 부채 영역이 아니고 이제 자본으로 또 분류를 하고 있는데 주주잉여 현금 흐름으로 1722억 원이 현금이 나갔습니다. 이익 배당도 있는데 이 중에 큰 몫이 1,500억 원이 신종 자본증권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증권을 상환하려니까 현금이 부족해가지고 730억 원을 더 추가로 차입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FEM 633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입니다. 58.4%로 안정선인 5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37,519%. 전년도보다 98.7%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말 매출액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단순 선형 예측을 하면은 2조 한 3천억 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대비한 거예요. 1분기 실적을. 수르푼율의 변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회전율 변화도 없는 그 가정을 두고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익분기점 방식을 조금 더 진화시켜서 프로핏, 목표 이익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또 유사하게 2조 3천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2조 3천억 원 하겠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은.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장은 주로 그 수주 납품하는 그런 업체를 위해서 제가 개발을 해본 건데, 이 소주도 어디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대부분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니까 납품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뭐 군부대라든지 또는 뭐 어떤 납품을 해야 될 성격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일단 그 계획한 대로 이거를 뭐 하나의 한 묶음 납품권이라고 본다면은 230만 원짜리 이 견적서를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구매하는 쪽에서 우수리 좀 떼고 계산하기도 좀 불편하니까 당신네들 뭐 이거 팔겠다는데 우리가 깎을 수는 없고 우수리만 뗍시다. 이렇게 되더라도 한 그 230만 원짜리 그 납품권을 하면은 17만 1,000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르푼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재고 회전율을 그 3% 증분율로만 한번 조금 좀 올려보자. 8.5 이전까지 좀 해보자. 그러면은 2조 4천, 2조 한 5천억 가까이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그 경우에 이 영업이익은 2,454억 원 정도로 해서 계획보다 18% 정도 더 이익이 날 것이다. 요런 이제 납품 연습 게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롯데 칠성에 대한 1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